안녕하세요. 첫 번째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 불쾌했던 연애 이슈, 그 사람의 지금 생각, 사과를 한다면 그럴 마음은 있는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케이스별로 연애 상황이신 분, 썸 짝사랑이신 분, 그리고 단절 관계이신 분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카드를 뽑아 이렇게 세 케이스별로 따로따로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 컵스. 이거, 그쵸. 뒤에, 나는 미련을 두고 저 멀리 떠나리 하는 그런 카드잖아요. 뭔가, 글쎄요. 이 떠나겠다.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쨌든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후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를 책임지지 않고 떠나겠다?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나 이제 궁금하니까 보면은 식스 펜타클. 우선 얘는 저기 중간에 저 주인공 캐릭터가 저울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를 시사하는 카드입니다. 너무 한쪽에게만 배려를 한다든지 받기만 했다든지 결핍 부족함 이런 거로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 재정적인 게 균형이 안 맞았다. 이런 거에서 비롯된 어떤 이슈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소드. 이게 감정 있어.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죠. 근데 너무 들이댔다. 좀 이런 느낌? 나는 호감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내가 직진한 만큼 저쪽에서 돌아오는 게 많이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의 불균형을 느꼈다. 왜냐면 앞에 카드랑 좀 연결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얘가 이제 소외감 느끼는 그런 거예요. 네, 바깥에 추운데 저 안쪽에는 펜타클 이렇게 반짝대는 스테인드 글라스? 저 화려한 창문이 있고 밖에서 난을 덜덜 떨고 이렇게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 마음의 어떤 결핍, 내가 조금 등한시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격리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다음 카드를 또 본다면 페이지 소드. 어쨌든 좀 전체적인 느낌이 주고받기 느낌인 것 같다. 근데 페이지고 우선 소드니까요. 얘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다툼이 있었어. 지금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 게 있었으면 되게 언행이 격해지거나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욱 하고 이런 양을 좀 보였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어이쿠, 마지막 카드로 보면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결은 되네요. 그래서 텐소드, 글쎄, 우리가 이제 결별하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냥 서로, 감정적인 단절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이제 합의, 아니면 이제 서로의 이견을 좁혀서 이제 가운데 지점을 잘 찾아서, 원만한 도출? 이런 거를 이루어서 끝을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무언가 결말이 한 단락 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카드가 에이트 컵스가 모든 걸 두고 이제 떠나리 이거잖아요. 상대가 좀 회피하는 성향 아니면 이거 너무 버거워서 나 책임 못 지겠어 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제가 따로따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애 상황이신 분들, 연인 상황이신 분들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저기 펜타클 두 개. 네. 처음에 주고받는 펜타클, 저기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떠는 소외감 느끼는 펜타클. 이거 두 개가 좀 보여서
이게 뭐 어떤 한쪽에게 배려를 베풀거나 뭔가 선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다정함을 베풀거나 예. 이렇게 베풀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게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 혹은 이제 반대로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 진짜 그렇게 베풀어 준 거는 나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요, 그거를 받는 쪽에서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꼈다. 예, 그리고 소외감을 호소했다. 좀 이런 예, 상황이 발생했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조금 불쾌했던 예, 어떤 연애 상황이었다고, 예, 그런 과거였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글쎄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도 있죠. 금전적인 거, 그죠? 네. 뭐, 혹은 되게 바빠. 뭐, 시간적인 거, 뭐, 그냥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쪽에서 이제 지원을 막 했어요.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근데 이제 막상 그걸 받는 쪽에서는 받기만 한다. 음, 뭔가 그런 죄책감이나 부담감.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 혹은 인제 '아 이걸로 난 부족해. 더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좀 아쉬움, 서운함 이런 게 인제 있었을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이게 한쪽이 기울어지는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것에도 되게 예민하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쬐끄맣게 시작한 다툼이 뭐 크게 커진다든지 그 예전 감정까지 묻어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 여러분은 만약에 상대방 분에게 해주는 타입이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주는 타입이셨던 분들은 요런 걸 느끼셨겠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그 불만이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제 '아 사람한테 잘해 줘도 아무 소용없구나.' 뭐 이런 박탈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 주는데 더 해 달라고?' 막 이런 부담감, 뭔가 서운함, 허탈감. 그쵸? 인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저기 텐소드가 나온 걸 보면 '이렇게 하다 여기서 우리 관계 끝나 버리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인제 우리의 결말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다든가 뭔가 좀 그래서 막 스트레스 네 같은 걸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걸 받는 입장에서 또 한번 보면은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막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랬던 거에 비해 너무 과하게 해 주면서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지?' 미안해하는 느낌, 죄책감, 부담감 이런 비난받는 느낌 그런 거를 '내가 왜 이런 걸 느껴야 하지?' 라면서 좀 이렇게 예민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사이에 우리 불쾌했던 예 불미스러웠던 연애 사건을 되짚어 보는 거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게 여러분인지는 뭐 케이스별로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주는 입장이셨다 그러면 이제 해 주기만 하다 지쳐서 다 소진돼서 힘들었던 거고 그쵸? 받기만 하던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막 내가 이만큼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들게 하나 뭔가 묘하고 말할 수 없는 쪼끔 불편함이 든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이 드셨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서로 사이에 갈등이랑 오해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되게 큰 게 아니야. 되게 작은 거에서 발단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그냥 사소한 거. 그냥 정말 간단한 뭐 쓰레기를 왜 그때그때 제깍제깍 치우지 않는가? 밥 먹고 나서 왜 설거지를 그때그때 제깍제깍 하지 않는가? 치약을 짤 때 왜 끝에서부터 짜지 않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정말 사소한 그런 거서부터 그냥 나의 그 삐뚤어진 마음이 이게 판단이 들기 시작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작은 걸로 그 사람을 막 성급하게 내 멋대로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제 하셨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쪼끔씩 인제 '진심은 저게 아닐 텐데.' 막 이런 저런 소갈머리로 '내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끔씩 의심? 뭐 그런 의중을 좀
꿰뚫어 보려고 그게 괜히 쓸데없는 짓인 거죠. 사실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 트러블이 났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저 마지막에 우리 텐소가드가 나온 게 저 칼 10개 꽂혀서 땅에 엎드려 있는 예, 저 캐릭터가 나온 게 저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끝나버리는 게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네, 뭔가 작은 거를 그 꼬투리를 잡는다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안 그러려고 해도 그 감정도 점점 격양되면서 이게 감정이 빵 폭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 저기 칼 들고 있는 혼자서 칼 들고 있는 저 귀여운 캐릭터 저게 조금 무모한 네,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싸움이 되거나 조금 그런 불쾌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먼저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로 더 불붙이게 하는 예, 더 화르르르 막 이렇게 화가 막 분노가 치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글쎄요. 상대방 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혹은 마음을 바꾸거나 뭔가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이 상대가 더 길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점점 이제 지쳐갈 것 같고 근데 균형을 맞추자, 주고받기를 잘 하자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이제 서로에게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회복하고자 한다면 화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귀여운 캐릭터 말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뇌를 거치지 않은 내 감정이 격양돼서 빡 하고 예, 나오는 언행 같은 거는 좀 서로 다 가라앉히고 이제 함께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과할 의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서로 감정은 날카롭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인 관계이신 분들.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사건,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서로 좀 성질을 죽여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짝사랑 아니면 썸 타시는 분들. 이것도 이제 불균형에 관한 키워드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다정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관심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동정인가?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라는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격지심. 뭐랄까요? 좀 그런 내 마음의 장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 너무 과하게 준다. 라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쪽일지 상대방 쪽일지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그 관심 표현을 조금 오해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렇게 호감의 표현을 간섭이라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거나, 예, 뭔가 그냥 좋아하는 관심,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작은 말다툼이나 작은 감정이 상하는 일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고 훅 하고 나오는 카드, 저 페이지 소드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살짝 작은 트러블, 예,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사건, 그게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호감 표현이라고 한 건데 왜 이거를 불편해하는 거야? 완전 당황스럽다. 막 이렇게 느꼈다. 주던 쪽에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내만 가지고 좋아하겠다는데 이렇게 무시받을 일이야? 뭐 이렇게. 네, 좀 서운했겠죠. 소외감 들었겠고. 이제 그걸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빚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받는 쪽에서는 나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아예 애초부터 단정 지으려고 했던 그런 불안감? 네. 그런 게 이제 막 생겼을 수 있어요. 뭔가 좀, 우리 사이의 어떤 표현, 호감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조금 주는 쪽에서 받는 쪽에게 상대를 재촉하는 것처럼 막 느껴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막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 좋아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태도가 급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예, 받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을 섣불리 열기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 상대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다시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완전하게 지금 단절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 살짝 이렇게 다친 상태, 그쵸? 그리고 우선 저기 맨 앞에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지는 있어. 화해할 여지. 뭐, 그래, 네가 날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천천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변도 좀 둘러보고 하면서 이제 천천히 서로 속도를 맞춰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 좀 접근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돌진하고 너무 말도 앞서고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애정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속도가 빠르다 느껴서,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단절된 관계에서 이야기를 보면 그거죠. 한쪽은 너무 잘해줬어. 한쪽은 너무 받기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달이 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고 틀어지죠. 더는 지속 불가능해. 라는 판단 하에 이제 우리가 단절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단절하던 그 순간 말다툼 같은 거, 이 감정의 폭발이 격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 폭언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는 언행. 지금 생각해도 나 너무 충격적이야. 잊혀지지 않아. 막 이랬던. 이게 오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상대는 상대도 나도 둘 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애정을 막 이렇게 쏟아부었던 쪽에서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완전 배신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죄 받을 일이야.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막 이런 배신감, 뭐 뒤통수, 상실감 이런 거 느꼈을 것이고, 난 이제 더는 못한다. 이거는 회복 불가능. 뭐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 받아들였던 입장에서는 난 너무 벅찼었다. 그리고 이거를 나는 더 참고 받아주고 견딜 힘이 없다. 내가 받기만 해서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뭐 하면서 되게 복잡 미묘할 거예요. 받아들이던 입장에서는 뭔가 소외감, 외로움, 뭐 기회를 놓쳤다, 뭐 잃어버린 상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뭔가 부담감, 복잡함이 막 이제 뒤섞여 있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게 되는 결정적인 일들이 생겼는가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막 뒤섞인 오만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빵하고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 분도 여러분도 어떤 여력이 없어서 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야. 두 분 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막 팽팽하게 줄이 당겨지다가 빡 하고 끊어진 느낌. 그래서 이제 와서 상대에게 좀 뭐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때 그 일에 대해 뭐 사과하거나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끝났어요. 저 텐소드 보면은 얘가 이제 혀 이렇게 내밀고, 완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예전 추억, 예전에 주고받았던 그런 우리의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사과할까? 라고 이제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만나서 재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쩜 뭐 사과조차 너무 늦었어. 뭐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 기차는 떠났다. 뭐 이런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케이스별로 보면 뭐 다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주고받는 데에서 불균형이 있었고, 언행 같은 게 좀 폭발적으로 터져서 이제 조금 심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결정적으로, 너무 인상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느낌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그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서로 다 성실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썸 짝사랑이신 분들은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오해, 갈등을 좀 풀어야 하겠다. 단절된 관계라면 재결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정말 내가 뭐 후회해서 이 사과를 꼭 하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나 그때 정말 너무 심했어. 생각해보면. 라고 한다면 이제 작은 메시지 정도 보내거나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다시 만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서로가 진짜 그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되는 어떤 균형의 회복, 그쵸?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의지에 우리 관계가 더 달려 있을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늘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크 컴패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오늘은 케이스별 이야기라서 한 장만 볼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케이스 해당되던 간에 공통으로 꿰뚫어지는 한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짠. I think of you at night when the world is asleep and my mind is awake. 지금 이 상황이신 분들이랑 딱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금,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어쨌든 상처를 준 입장이니까 밤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막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그랬던 게 이제 후회가 되고 이불킥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케이스 다 공통된 해당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 불미스러웠던 일들 상대는 지금 어떻게 마음이 변했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리딩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여우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 불쾌했던 연애 이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불쾌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형일 수도 있고 예전에 다 극복이 되어서 뭐 단절을 되거나 뭐 좀 새롭게 나아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리딩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대방도 그 일을 겪고 나서 뭐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볼게요. 달 카드. 모르겠어. 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이 조금, 뭐, 불쾌한 경험이니까, 네, 즐거웠던 경험은 아니죠. 근데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지금 생각해도, 와, 난 잘 모르겠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왜 그랬고, 너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좀 중시하는 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그러다 보면 좀 이게 통제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슈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카드는, 어디에 볼까. 이게 여사제 카드거든요. 말을 잘 하지 않았을 수 있어. 그냥 느끼는 느낌만으로 우리 이제 눈빛만 봐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괜히 내가 여기서 꺼내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벌어졌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다. 음. 제가 오늘 요거를 리딩을 다 각각 케이스별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을 못 드렸군요. 그래서 우선 한번 훑어본 후에 연인 관계, 썸짝사랑 관계, 그리고 마지막 단절 관계까지 쭉 해보려고 해서 우선 카드 보는 건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요. 우리 지팡이가 5개인데 이게 거꾸로 나왔거든요.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기 킹 펜타클이 좀 억제하는 통제하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쟤도
밖에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뭔가 작은 투닥거림이죠. 피 흘리고 막 되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작은 투닥거림인데 그게 또 역방향이 되었죠. 뭔가 이제 억눌린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어느 순간 이상하게 폭발한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도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속도가 느려. 얘 내버려 뒀나 봐.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자. 언젠간 해결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 그러면 더 풀. 바보 카드네. 그러면 정말 아무 일 없다는데 넘어가 볼까? 좀 이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인분들 케이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 킹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다 어떤 안정적인 걸 중시하고 예, 관계를 되게 10대 초반, 막 20대 이럴 때 철부지 사랑, 감정이 앞섬 요런 거보다 좀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 관계가 좀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그러려면요, 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서로를 이렇게 조금씩 깎아내면서 둥글게 이렇게 마주 붙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이 한쪽을 억누르면서 끌고 가는 그런 관계도 꽤 있어요. 그쵸? 근데 조금 여기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를 크게 막 드러내서 둘이 하나가 돼서 만나서 가는데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오롯이 다 지고 갈 수는 없죠. 내가 어떤 걸 좀 덜어내거나 양보하거나 저쪽 걸 받아들이거나 이래야지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섞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피곤했다? 그거를 제대로 직면하기가 좀 두려웠다? 이런 과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충돌, 사소한 갈등, 대립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를 겉으로 안 드러내고 억누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습관, 그쵸? 돈 문제, 뭐 미래에 대한 가치관, 계획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이견이 있었어. 근데 굳이 싸우고 싶진 않고 내 의견을 굳이 주장해서 말해봤자 뭐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고 이제 회피해 왔던 게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 사달이 난 게 아닐까. 지금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연애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이제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물론 상대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그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묻어두는 타입이니까. 근데 이제 불만이 있지만 그걸 굳이 꺼내봤자 뭐해.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데. 라면서 그냥 입을 다무진 그런 스타일. 뭐,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지. 뭐, 저래봤자 뭐,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다? 예,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더 문이 나왔나 봐. 잘 몰랐나 봐. 예,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진짜 괜찮은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천천히. 이라고 그냥 현실적인 입장에서 당장 우리가 뭘 뛰어들어서 뜯어고치기보다, 사실 시간은 내버려두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킹 펜타클이니까 얘는 이제 말을 들고 펜타클을 쥐고 자기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문제는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 관계 문제도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은근한 자신감, 그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사람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억눌렸던 감정이 터졌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터졌다.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고, 이제 내면에 쌓아두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져버렸던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혹시 마음이 바뀌었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쵸? 그런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 펜타클이 이 기사님이 들고 있는 펜타클, 그쵸? 저거는 되게 느려요. 느린데,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바르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추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사과, 화해, 이런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너무 시간에 기대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방치라는, 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럼 더 불만스럽잖아.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침묵 안 돼. 지금 뭔가 솔직한 대화, 지금 액션 바로 필요하고요. 솔직히 이제 털어놓고 우리 가벼워져야겠어라는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여기는 그렇게 시간에 맡기면 안 돼라는 키워드를 던져주는 리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짝사랑이나 썸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두 분 다 되게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 선남선녀. 이런 느낌의 이렇게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의 어떤 그림이었대요. 근데 이제 서로 각자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 안 나는데 속으로 은근히 경쟁이나 뭔가 갈등 이런 거를 서로 회피하면서 뭐 그냥 그런 거 있죠. 직장 동료야.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 다 알아. 그게 뭔가 복잡 미묘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동기인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실적도 좋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애 기류 같은 것도 조금 피어나고 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성과, 뭐 내 실적 이런 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도 그렇죠. 무슨 성적 공부 이런 거 똑같아요. 무슨 그냥 일하는 곳에서 뭐 다 내가 더 잘나 보이면 저 사람이 좀 더 억눌려 보이는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근데 이거는 연인이 아니고 썸짝사랑이기 때문에 은근하게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경쟁심 뭐 이런 거. 대놓고가 아니라 여러분도 상대방분도 은근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좀 팽팽한 텐션 같은 게 좀 연애 감정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그런 되게 막 쫄깃한 그런 느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음 펜타클 저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쪽은 좀 천천히 하려고 했고 또 다른 쪽은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여기부터 빨리 해결하고 이제 내 일을 해야겠어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그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다. 예, 상대방 분이든 여러분 분이든 어쨌든 그게 서로 한쪽 그 속도적인 면에서의 그런 이견차가 있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 감이 안 잡혔던 거예요. 저 문이 그래서 나왔나 보다. 몰랐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치만 보다 인생 다 끝나겠네.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뭐 막 이런 식으로. 그와 동시에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볼까? 한번 뭐 질러봐. 뭐 플러팅 대시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양가적인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뭐 내가 먼저 나가면 자존심이 상하나 부담을 주나 뭐 뭔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관계가 미묘한 그 쫄깃한 그 관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묘한 경쟁심 같은 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성적인 면으로만 볼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일적인 면, 무슨 나의 생활적인 면에서 이 사람하고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 마음속에 그거를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겠지.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통하긴 통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속도를 빨리 내서 우리 관계를 막 진도를 빨리 빼. 이럴 수는 없는 뭔가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뭔가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서로 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감정적인 면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슨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어떻게 지금은 마음이 변했나? 혹시 미안한 점이 있다면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아직 뭐 서로가 서로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빨리 진전시켜야 되는 게 더 필요한 상황. 그쵸? 그리고 이렇게 느리다. 이 느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진짜 끝나요. 네. 이러다 다른 사람이 채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채일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채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해도 그냥 저 바보 카드처럼 못 먹어도 고식으로 한번 질러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쪽에서 먼저 확 이렇게 끌어당기기보다 내가 사실은 이래라고 그냥 넌지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좀 서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내를 조금 서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좀 본격적으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단절된 관계이신 분들은
초반에는 우리가 한쪽이 좀 든든한 버팀목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한쪽이 그러면 안 돼요. 뭔가가 이렇게 둘이 좀 동등한 입장에서 에너지가 주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쪽은 든든한 버팀목, 한쪽은 막 이렇게 뭐 쏟아내거나 뭐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나 뭔가 불만감, 답답함, 이런 불만족 이런 게 쌓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서로 사이에 그 틈이 깊어져서 지금 이 사달이 났다.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 문제를 좀 천천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에이, 시간 지나면 좀 변하겠지. 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했던 게 시간을 믿었다가 좀 된통당한 그런 느낌. 음,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았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 차라리 이거에서 벗어나서 세상은 넓고 다른 이성은 많다. 이러면서 자유로워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은 어, 애초에 우리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 예, 라고 그걸 좀 회피를 했거나 아니면 야, 이게 오래 끌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구나. 예, 여기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하고 나둥그라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서로 숨기는 게 많다, 비밀이 많다, 뭔가 솔직한 대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던 거고 뭔가 이렇게 작은 트러블이라도 그거를 즉각 해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도 그냥 덮고 시간이 해결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단절이 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인제 끝났으니까 단절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재회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보자면 서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예. 그냥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이 더 크세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런 느낌이 좀 크고 뭐 복원이 된다 하면 진짜 천천히 천천히 복귀돼서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스치다 만났어. 그러면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대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그냥 되는 관계 정도로 인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들은 케이스별로 다 달라도 결국 추구하는 그거는 한 가지잖아요. 이 너무 느려 속도가. 예,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다. 그래서 이제 연인이신 분들이라면 이 서로 솔직하지 않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짝사랑, 연인 관계이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감정 표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혼자서 간 보고 막 '내가 이래도 되나? 자존심 상하나? 아 이거 동정인가? 아 그거 맞는 의미 있는 말인가?'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지금 비밀스러운 그 나 혼자 이렇게 몰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태도는 지양하고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 이러다가 남에게 채이거나 남이 채간다. 자 그리고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그냥 인간적인 호감 정도는 먼 훗날에 인제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뭐 굳이 서로 두 분 다 '아유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다시 이제 진지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으로 인제 메시지 카드를 뽑아 보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딱 한 장, 다크 컴패션 딱 한 장을 뽑아 봅니다. 이제 어느 케이스든 다 아마 어울리는 그런 속마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카드를 한 장 뽑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 볼까요? I have many regrets that keep me from moving forward. 나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너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뭐 간보지 말걸. 예, 그렇게 시간에 내버려 두지 말걸. 그냥 그렇게 뭐라도 좀 해볼 걸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쵸? 뭐 막 되게 언행을 막 심하게 해서 상처를 시게 주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뭘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우 골라주신 분들, 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불쾌했던 기억, 상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다. 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사슴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불쾌했던 어떤 연애 이슈, 그 사람의 생각, 판단,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카드를 대충 한번 이렇게 쭉 본 후에 제가 케이스별로 연인, 그리고 썸짝사랑, 단절 관계이신 분들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거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러면, 카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것부터 보면은 킹 소드,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신 시점, 말이나 행동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 관계가 지금 뭔가 조금 확실한 어떤 아웃라인이 없어. 그러면 그걸 좀 구획을 딱 정해야겠다. 나서야겠어. 좀 이런 상황이신가? 그러면 우리 이제 카드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투안즈. 우선 지팡이 사이에서 제 캐릭터 친구가 이 쬐끄만 그 뭐죠? 지구본을 들고 이제 방향을 가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멀리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방향을 좀 고민하고 있다. 아,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이게 텐 펜타클인데 역방향이 나왔어. 이게 원래 10개면 완성의 의미. 좋아요. 좋은 건데 이게 펜타클이면 또 이제 나의 결실, 결과물, 뭐 재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역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감이나, 그쵸? 뭐, 연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그거죠. 안정된 가정, 응, 결혼, 무슨 가치관의 일치, 합치, 나의 뭐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그 사이 가기 전에 뭔가 우리 관계가 균열이 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지팡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중에 예, 요런 좀 그런 느낌을 느끼신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카드, 야, 이것도 역방향이야. 역방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에이스 소드가 역방향이다. 뭔가 결단력이 부족하셨었어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그 오해, 갈등 충분히 쌓일 수 있고요. 무엇을 알아도 그것을 잘못되게 아는 거예요. 뭔가 그릇된 정보, 뭐, 거기서 불거지는 이상한, 예, 전혀 쓸데없는 그런 걱정, 잔걱정, 뭔가 오해. 이런 게 막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퀸소드. 야, 이것도 옆방향이야. 날선말. 너무 차가워.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해. 막 비판, 지적질 막 이런 네, 카드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보면, 그 마지막 카드는 좋네요. 에이스컵. 가시 감정이 솟아나고 있고요. 마음이 막 절절 끌어넘치고 있고. 이건 진심이에요. 네,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 이거든요. 이분들은 뭐 화해를 원하신다 하면 그런 시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연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분 케이스라면 미래를 저 함께 설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지팡이 두 개 사이에서.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뭐 우리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죠. 금전적인 문제. 네, 그런 게 제일 흔하니까. 아니면 뭐 나의 생활 방식의 차이, 뭐 가치관, 뭐 추구하는 이상의 차이 이런 게 이제 달라서 와, 우리가 이 상태로 뭐 결혼을 하거나 뭔가 동거를 하거나 이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제 둘이 이제 합의가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한쪽은 좀 더 안정된 쪽으로 뭔가 이제 집도 장만되고 뭐 돈도 어느 정도는 모여야 되고 뭐도 있는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제 막 이제 그쪽으로 열심히 이제 본인을 이제 갈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그게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었나? 이제 서로 말이 막 엇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하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정에 치닫게 되죠. 이게 조금 이렇게 감정이 막 그렇게 격양돼서 커지다가 내가 혹은 이제 상대방이
야, 이러다 내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낫겠어. 라면서 좀 냉담하게 굴었을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은 좀, 와, 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 사람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괜찮은가? 라고 이제 불안감, 뭔가 실망. 왜 대화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안 되고 오해만 커져야 되지? 뭐 이런 답답함, 그쵸? 있었을 거고, 이제 상대방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면서 이제 다른 방향을 선택하시거나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요. 이 태도가 조금 아까 냉담하게 굴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이제 이 느낌을 좀 부정적으로 더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요. 차근차근 이제 대화를 해서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그냥 예민하게 서로 대응했던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거에 치우쳐서 현실 본질적인 거는 좀 떠나고 이 감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막 이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상처가 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나, 깊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마음이 어떤가, 뭐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마음이 그때랑 좀 바뀌었나,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끌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에이스 컵스. 막 넘쳐 흐르잖아요. 아직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좀 음,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내가 아까 좀 냉담하게 굴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분이. 여러분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쪽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벽을 치고 내 본심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진솔하게, 나를 표현해봐라. 내가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이건 이래서 이랬다. 그냥 그거를 진솔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 그거를 우리가 감정에 격양되면 그 한마디를 진솔하게 하지 못해요. 너는, 그걸 몰라? 왜 몰라? 막 이러면서 내가 이것까지 말해줘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나의 이 감정을 먼저 이렇게 직면을 해서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 불편했어. 나 그래서 속상했다. 나 그래서 좀 울 것 같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태도가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짝사랑이나 썸이신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와, 우리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인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하고 진짜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을까? 뭔가 그렇다기엔 아직 잘 모르는데 잘 맞을까 우리가? 뭐 내가 몰랐던 저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가치관, 사상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 게 맞나? 이런 거 조금 그냥 소소하게 걱정을 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타이밍을 놓쳤나 봐. 그 표현을 해서 상대가 알아챌 수 있는 아니면 상대가 어떻게 표현을 해와서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좀 놓쳤나 봐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을 만약에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좋아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인들은.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왜곡돼 가지고 상대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며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돼서 왜곡돼서 전달이 된 거야. 응, 아니면 이제 상대에게는.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거꾸로 상대방은 이제 호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이슈. 그래서 뭐 내가 이만큼 호감이 있는데 왜 안 통하지? 뭐 나를 안 믿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곤혹감을 느꼈을 수 있죠. 실망감.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행동을 딱 했어. 그랬는데 그게 내가 해석하기에는 나를 전혀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표현하는 게 미숙해서. 그렇게 내가 느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이제, 우리 서로 좀 가까워지는 중인가 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오해로 좀 그게 틀어지게 되었다. 지인들이 말을 잘못 옮겨서 아니면 그 상대가 보여줬던 언행에서 내가 조금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좀 있었을 수 있다. 음, 거기서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나 좀 착각했나? 우리 이 장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 직감을 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을 수 있고 근데 조금 아쉬웠을 걸? 왜냐하면 와 그래도 우리
감정 자체는 지금 엄청 싹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촉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미련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굴었을 것 같아. 애매하게 차갑게, 뭐 애매하게 다정하게, 뭐 이렇게 굴었을 것 같아. 자기 그거 좀 애매했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관계를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고, 그쵸? 그리고 어떤 결단력, 명확한 의사표현, 이런 게 또 본인이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연애 기술이 또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갈팡질팡. 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또 한 킥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부러 무뚝뚝하게 굴었을 수 있거든요. 예, 안 그런 척 하려고, 감정 없는 척 하려고. 이제 그랬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다, 상대방분에게. 만약에 뭐, 여러분이 좀 어떤 그 사람이 언행을 이제 잘못해서 그걸로 좀 상처를 받았거나 좀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때 그거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게 제안하는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일에 대해서 사과해. 막 왜 그랬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나쁜 감정이 있던 건 아니고 솔직히 좀 호감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 나에게 호감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우리 느낌을 좀 솔직하게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감정 표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게 먼저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의외로 관계가, 예, 좀 빨리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절되신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 예, 결혼을 했다가 예, 이제 돌싱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다, 동거했다가 헤어졌다. 뭐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래를 함께 했던 계획 같은 것들이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라서신 지금 단절되신 분들. 서로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고 뭐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나 정말 필요했던 소통을 못 했구나. 예, 라는 후회감이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진짜 필요했던 정작 중요한 거는 쏙 빼먹은 느낌. 알맹이는 나누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냉정했었다라는 느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를 조금 부드럽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걸. 감정을 조금은 더 섞어서 해봤으면 좋았을 걸. 아, 이게 이렇게 서서히 쌓인 거라서 잉, 더는 이제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셔서 지금 예, 이 사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 바라봤던 미래는 한 방향 같아요. 좋은 미래.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풀어낼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조금은 미흡했다. 두 분 다. 서로가 다. 그래도 조금 아직 애틋함은 있어 보이거든요. 미련이나.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미련? 그런 거 없다고. 아이, 그런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솔직하게 들여보다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미련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그게 없으면 진짜 그냥 관심이 없어요. 무의 상태야. 근데 뭔가 그렇게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려 막 이런 게 있으면 아직 되게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라서. 그게 조금은 있어요. 다 에이스 컵이니까 저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근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를 듣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이 뭐, 나랑 헤어져서 잘 살아 두고 보자. 안 됐으면 좋겠는 거고, 자꾸 그때 겪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이가 갈리게 막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과할 의향이 상대방에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음, 상대방도 아마 똑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다. 뭐, 근데 이제 미안하다는 말만이라도 내가 기회가 있다면 전하고 싶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안 받아주실 것 같은. 예. 이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도 안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이제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차갑게 끝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서로는 서로에게 날카롭게
찐 그거를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마무리를 하셨어. 자, 그래서 요 사슴분들 그냥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말을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 안 맞을 수 있죠. 사람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하든. 근데 조금 같은 말이라도 예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짝사랑이나 썸 관계이신 분들이면, 아우, 나 잘 모르겠어. 저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말지.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조금 내 거를 또릿하게 이렇게 감정을 보여야지 우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시잖아요. 내 생각보다는 되게 우리 관계가 확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에이스컵이 감정이 넘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단절된 관계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미련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사과를 하러 온다고 안 받아줘. 막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있는 자체가 어쨌든 미련인 거잖아요. 이렇게 끝맺지 못한 어떤, 안성하지 못한 어떤 뭐 이렇게 일에 대한 미련 이런 걸 수 있지만 진짜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진짜 나는 뭐 아무 생각 없고 그러면 진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허 이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면 맞죠. 근데 좋은 쪽의 미련은 아니고 예, 부정적인 쪽의 미련이니까 뭐 사과를 하겠다라고 상대가 해도 여러분은 안 받아주실 것 같다. 네. 근데 상대도 예, 그럴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입장에선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의 짐을 덜기에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더 역효과일 수 있다. 네,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크 컴패션.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오늘 그거이니만큼 한 장을 뽑아보려고 해요. 진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아우르는 저 상대방분의 마음. 카드를 한 장을 뽑아볼게요. 자, 보면은, 흠, 먹어볼까요? No one else makes me feel the way you do. But I'll take it to the grave before I tell you.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소중하고 되게 임팩트 있는 예,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거 이 사람 말 안 할 거래. 네. 이 사람 그거 말 안 할 거래요. 이게 영원히 비밀로 붙이고 싶나 봐요. 음, 그러고 싶나 봐요. 뭔가 자존심 이런 거에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사슴분들, 네. 요게 그 상대방분의 그 사건 이후 했던 생각, 그리고 지금의 마음 변화, 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슴분들도 여기까지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에, 불쾌했던 연애 이슈,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판단,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요, 이렇게 카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마지막에 케이스별로 연인분들, 썸짝사랑, 그리고 단절관계이신 분들 케이스별로 각각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좀 그 상황마다 다 조금 해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볼게요. 보면 파이브 컵스. 미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저 카드가 이제 컵이 5개인데 3개는 엎어져 있고 뒤에 2개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쟤는 저 엎어진 3개 쪽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되게 막 아쉬워하잖아요. 뒤에 2개가 살아 있음에도 이제 어떤 미련이나 뭐 아쉬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더 자세히 카드를 읽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 벌써부터 이 부담감이요. 10개 지팡이가 있습니다. 부담감을 느꼈어. 근데 얘가 역방향이 되었죠. 이제 너는 더는 못 버티겠어. 이제 놓을래.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힘든 상황. 자기의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이 관계에 대한 힘듦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다. 한계치에 임박했다. 혹은 나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두 번째 카드는요. 킹컵. 감정을 좀 성숙한 예, 태도로 차분하게 다스려야겠다.
아니면 여러분 혹은 그 상대방 분이 되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정이 조금 이렇게 심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굉장히 깊다.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음 카드는 나이트컵, 킹컵과 나이트컵. 그러면 뭐 이제 조금 적극적인 거예요. 되게 로맨틱하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럼이 없다. 열정적이다. 뭐 되게 오그라드는 부끄러운 그런 말도 되게 잘한다. 뭐, 뭐 뜨밤뜨밤 뭐 이런 밤 생활 이런 거에서 대하면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 같은 것도 잘하고 자기를 되게 잘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 감정 같은 것도 오히려 좀 그런 타입이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카드는 이게 거꾸로야? 지금 칼이 9개인데 얘가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뭔가 불안했고 고민이 많았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밤마다 그런 나날들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더는 이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 눈앞에 다가왔다. 자, 마지막 카드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른데 열정적이고 빠르고 추진력 있고 자칫 잘못하면 좀 충동적이고 즉흥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우리 연애 관계, 연인 관계이신 분들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어떤 이슈, 불쾌했던 거, 무엇이었나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야, 나 이제 이거 부담스러운 거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뭐, 이렇게 느끼셔서 그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짐을 덜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맞춰줬는데, 계속 내가 해주고, 뭐, 계속 내가 신경 써주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치야. 이렇게 더는 못해. 라고 이제 터뜨렸거나, 예. 뭐 이렇게 지쳐버렸을 그럴 가능성.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중에 한쪽에서 좀 더 로맨틱하고 달콤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이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야. 아, 다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막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막 해서 조금 성급하게 제초? 어, 뭐 그런 거, 보태기? 이래서 거기 사이에서 조금 충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맨틱한 쪽에서는 너무 진지하지 않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저 상대 쪽에서는, 그 반대 쪽에서는, 아우, 뭐 이런 걸 이렇게 질질 끌고 그래. 빨리 결혼을 내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좀 불쾌했던 어떤 이슈. 그래서 그 당시에, 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는 이렇게 괴롭고 싶지 않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혼자밖에 고민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털어놓고 확실하게 오픈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는 감정이 되게 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안으로만 삭혔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겉으로는 그냥 아, 그래. 뭐 내가 이해할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본인도 아는 거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속으로 많이 생각했고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을 했다. 그 감정이 좀 굉장히 깊었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 이런 문제로 이어졌나 하면은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로맨틱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빨리 이제 결단을 내려놓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엇갈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저 짐이 많아가지고 저걸 내려놓고 싶다. 라는 그 의도는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둘이 너무 이견이 차이가 나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충돌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상대에게 좀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그때 그 불쾌했던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때와 조금 다르게 마음이 바뀌었나,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되게 사과할 생각 충분히 있고요. 화해할 생각도 충분히 있고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 깊어요. 감정적인 애정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고,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좀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지한 거를 이 상대방분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뭐 행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 느낌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돼. 이 내가 느껴서 이제 우리 사이에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중요성, 필요성을 빨리 이제 공유를 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뭐 이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라면은 둘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대화도 작은 사소한 뭐 갈등이다.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선 감정이 서로 있고 우선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스트레스 쌓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yes, 네,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짝사랑이나 썸 연애이신 연애 직전이신 그런 분들 보면은 음, 이게 짝사랑이니까 뭐 이렇게 나 혼자 좋아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상황일 수 있죠. 네, 나 이제 이거는 못 견디겠어 막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호감을 고백했어. 이제 힘드니까 아니면 이제 고백 비슷한 걸 이제 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끝내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타이밍이나 방식 같은 게 어긋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이가 좀 불편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막 돌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정 넘치게, 저 로맨틱화 지금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 나이트 쟤네들이 되게, 귀여운 애들이거든요. 나이트 컵스는 감정이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소년들의 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조절이 잘 안 돼. 저 나이트 완주도 그 와중에 지팡이들 들고 말을 탔잖아요. 그러면 얘는 속도까지 빠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고 머릿속에 떠오른 거 막 실행하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살짝 삐끗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뭐 고백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고백을 한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터트려 볼 때야. 내가 고민만 하고 이렇게 밤새진 않아. 이러고 싶지 않아. 여기서 벗어나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선 지른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입장, 그 고백을 받아들여야 했던 입장에서는 뭐 쏘쏘 나쁘진 않아. 이제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볍다고 더 신중하게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황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 속도감이 빠른 거, 그리고 이제 끙끙 앓는 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마음을 빨리 털어내고 싶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다 보니 이제 속도적인 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대에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뭐 그때 먼저 급작스럽게 고백을 했었다. 아니면 급작스러운 나의 고백을 받았는데 좀 뜨뜨미징을 했다. 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끄잡아내요. 뭐 사과를 하든지 뭐 그런 의향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있어요. 예, 그리고 감정이 둘 다 서로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만 풀면 100% 새로운 시작 가능합니다. 뭔가 타이밍이랑 방식에서의 아까 문제였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내가 너무 성급했다. 근데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괜찮은 진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뭐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조금 한 걸음 내가 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받아주겠어. 라는 식으로 태도를 보여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좀 음, 이 관계는 그냥 귀여운 관계이신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고 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찐 나의 모습에 직면을 해서 어, 이 관계를 좀 일구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 느낌. 이 단절되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너무 우리가 그 관계가 좀 무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못 버티겠다. 그리고 이제 놓아버리신 상태.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졌어. 이 마지막에 이별할 때 우리가 한쪽에서 좀 매달렸을 수 있어. 한쪽에서는 아직 다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했는데 저쪽은 빨리 끝내고 떠나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속도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서로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고 했었던 쪽에서도
이제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차라리 나았던 것 같다. 그렇게 정리된 게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서로가 힘들었을 테니까, 라고 딱 이렇게 수용했을 수 있고요. 너무 솔직히 좀 큰 부담이었어. 우리 사이에서 이쯤에서 내려놔야겠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에라도 와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때 뭐 한쪽이 너무 매달렸는데 한쪽은 너무 매몰차게 뭐 떠났다라고 하면 이제 둘 중 뭐 어느 한쪽에서 그때는 미안했다라고 뭐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애틋함이 아직 이렇게 싹 사라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음. 그냥 저 텐 완즈가 우리가 이제 이미 그냥 짐을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다시 이고 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 좀 마음도 몸도 편한 그런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흐름으로 이미 접어드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사과를 하겠다." 뭐라고 하면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때 너무 감정에 격양돼서." 그치 뭐 이 정도까지. 다시 막 진지하게 뭐 만나서 시작을 하고 뭐 이러기는 "너무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늘 메시지 카드를 마무리하잖아요. 오늘 이제 다크 confession. 네. 우리 마음속 어둠의 고백 카드를 이제 뽑아 보고 이 오늘 한 장을 뽑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 볼까요? 휴고. This situation has become very difficult for me to manage mentally. 이 상황이 너무 자기 멘탈이 갈린다고 하죠. 네. 자기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잘 이 컨트롤하고 잘 관리를 하기 좀 힘들게 만드나 봐요, 이 상황이. 이게 좀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뭐 상대방 분의 마음 지금 이야기를 해 보자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되게 귀여운 느낌의 카드거든요. 저 나이트가 나와서. 그래서 연인 관계나 썸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되게 그냥 귀여운 정도, 깜찍한 정도의 고민인 것 같고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그냥 각자 잘 정리가 되어서 지금 다른 길을 서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웠던 일, 연애 이슈,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생각과 결론, 그리고 지금의 뭐 마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